어제는 김준혁 후보를 목불인견 이런 사자성어를 써가면서 정말 눈뜨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 어떻게 김준혁이 교수인가? 또 학자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학자일까? 저는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교수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오로지 포르노 음란 패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길거리의 약장수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선거가 이제 나흘째 남았는데 어제 오늘 사전 투표가 실시됐고 마무리가 됐고 정말 올해에는 사전 투표율도 높다고 합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혁과 쌍병을 이루고 있는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후보죠. 양문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이 김준혁과 양문석을 바라보면서 며칠만 잘 견뎌보자, 버텨보자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언론들이 들쑤시고 난리 법석을 피워도 닷새만 우리가 찾아보자, 참아보자 이런 투의 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생 꿈을 꾸는 배지, 그 배지를 이재명처럼 달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감옥을 간다 하더라도 좀 더디고 잘하면 방탄 옷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양문석이가 유세 현장에서 피를 토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현장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독립운동가가 나와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바로잡겠다, 아주 목청을 높여가면서 떠들고 있었는데, 글쎄요, 주먹을 불끈 쥐어가면서 유세 현장을 지켜봤었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질 않았었습니다. 조국이도 도둑 중에서는 그야말로 파렴치한 잡범에 해당되는데 유세장에서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것을 우리들이 직접 보아왔는데, 우리 일반 서민들이 살아온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저렇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요즘에는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신이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조국처럼 살았어야 했는지 아니면은 양문석처럼 저렇게 뻔뻔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김준혁처럼 음담 패설을 해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하기야 이재명이라는 시대에 걸출한 중범죄자도 내활개 펼쳐가면서 제멋대로 살고 있으니, 그러면서도 이들이 공통점은 나라를 걱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검찰 독재를 막아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그야말로 끼리끼리 모여서 같이 범죄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 정치,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서 양문석이 하는 연설을 들어보면은 정말 이렇게 열정적이고 힘있게 유세를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대단한 열정가지요. 박수를 보내고 싶을 정도인데 강하게 현 정부와 한동훈 위원장을 절규하듯 맹공을 하고 있습니다. 양문석이가 강하게 정부를 비판하고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점입가경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점입가경, 점자점, 들입 아름다울 가 지경경, 이런 말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입가경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죠.
어떤 일의 상황이 갈수록 재미있게 전개가 된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데 오늘날에는 그 뜻과는 정반대의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돼가고 있습니다. 무언가 갈수록 막장이 되어가는 그런 것을 조롱할 때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더 많이 쓰일 경우가 있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는 짓이라든가 몰골이 한마디로 꼴불견이다. 그럴 때에 이 점입가경이라는 말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어제 양문석이가 새마을 금고와 그리고 금감원의 조사가 일단 중간 형태의 조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금감원에서는 분명히 불법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도 자신은 꼭 국회에 들어가서 자신이 바른 정치를 해보겠다, 좋은 정치를 해보겠다 그러면서 지지를 강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니 조사를 시작한 지 초기이면서도 중간 단계인데 엄청난 비리가 확인돼 가고 있는데 현장을 가서 또 언론들도 현장을 가서 확인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딸이 한다는 사업지의 주소를 찾아가 보니 간판도 없는 텅 빈 아주 작디 작은 원룸이고 사람의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었다.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출을 받고자 했던 서류 자체가 대부분이 허위로 드러났고 조사한 결과 업체 5곳 그 서류도 허위로 증명이 됐는데도 양문석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고 유세 현장에서는 현 정부와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을 몰아세우기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꼭 국회로 보내달라. 거기에서 좋은 정치로 보답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한 것이죠. 저는 이런 양문석을 바라보면서 웃어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지 어떻게 나라를 이끌겠다고 나오는 사람들 인물들을 바라보면은 하나같이 범죄에 연루된 자들만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바로 잡겠다고 나서니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이 바르고 생각이 바르고 행동 자체가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 나라를 이끌겠다라고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 아니겠습니까? 아니 범죄 의혹과 또 그리고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내세우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살리고 검찰 독재를 막아내겠다.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늘 이럴 때만 되면은 바퀴벌레가 기어나오듯이 정치의 바퀴벌레들이 스멀스멀 기어나오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입이 닳도록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조국, 감방에 있는 송영길, 또 양산에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고 있는 평산 책방 주인,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듯이 김준혁, 양문석, 공영훈, 민형배, 한민수, 안기령 그리고 최민희 여전사 3명이라고 하는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등 일일이 꼽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아주 화려한 사람들이 많지요. 그리고 조국 아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범죄인 집합소에서 그야말로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박은정이, 신장식이, 황운하, 김준영, 차규근, 소개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도 화려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입니까? 일일이 다 언급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어제도 양문석이가 새마을 중앙회 그리고 금감원에서 조사가 나와서 중간 발표를 하는데에도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닷새만 버티자. 그렇다면은 양문석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보고서 자신도 자신의 거짓말이 다 들통이 났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원래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이 정도의 거짓이라든가 허위는 거짓도 아니다라고 자신이 훈련받고 이겨내온 그런 감성적인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은 혹시 이재명을 보면서 자신도 저 모습을 보고 거짓을 키우고 이재명식의 내공을 잘못된 그런 내공이죠. 그런 것을 키워가면서 버텨보자. 그러니 점입 가경입니다. 이 정도까지 해서 얼굴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저들이 아니죠. 양문성은 어제 유세를 하면서 한동훈 경고한다. 네부터 깨끗해라. 이렇게 공격의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망가진 것은 악의 삼축 때문이다. 악의 삼축 때문이다. 언론과 검찰, 대통령실을 거론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양문석이 민주당 측의 지원으로 언론 노조에서 활동하다가 방통위에 들어가지 않았었습니까? 아니, 방통위에서 언론을 제대로 잡겠다고 들어간 사람이 행실은 어땠습니까?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국감장에서 양문석이 최종훈인가요? 민통당 국회의원과 함께 술 접대받고 그것이 2달 만에 들통나서 한마디로 죽을 죄를 졌다, 잘못했다라고 사과한 장본인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언론인의 행사라고 언론이 몸을 담았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누가 누구에게 경고한다. 네부터 깨끗하라?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할 말입니까? 그리고 양문석 씨 94년인가 또 2004년인가 93년인가 2번씩 폭행과 좋지 않은 일로 벌금받은 적 있었죠. 아니, 내가 좀 깨끗하고 내가 바르게 생활하고 남을 비난해도 그것이 문제가 될 텐데, 아니, 언론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언론인으로서 하지 못할 행실은 다 하고 이제 와서 이재명처럼 배지 한번 달고 나도 그 범죄의 수사망으로부터 빠져나가겠다. 너무나도 비굴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용기 있게 주먹 쥐고 소리 내서 소리친다고 하더라도 비겁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양문석이가 겉으로는 당당하고 깨끗한 척 소리치고 있지만은 그도 역시 언론인 출신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언론을 더럽혀온 사람이 악의 삼축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이해가 갈 얘기입니까? 그리고 범죄자들은 하나같이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도둑놈이 적반하장 뭡니까?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는 경우가 아닙니까? 자기가 잘못했는데 피해야죠. 이런 얘기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양문석은
언론, 검찰, 대통령실을 악의 삼축으로 정하면서 정면 돌파를 하겠다. 나는 한 달 동안 언론의 타격을 받았다. 언론이 그냥 공격해댔습니까? 그 비리, 부동산 비리, 가장 문재인 정권에서도 비난을 했었던 부동산 비리의 장본인이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시절에. 그러면서 양문석이 하는 얘기가 허물은 잠시 덮어주시고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 정도면은 뻔뻔해도 뻔뻔함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도둑이 뭉둥이를 들면서 자기에게 기회를 한번 달라고. 아니, 근본이 정직하지 못한데 근본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라고 맹자는 언급을 했습니다. 인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동물이라고 맹자는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아니, 자기 입속을 다 차릴 걸 차리다가 들통이 나서 언론이 비난하고 조사하니까 한 달 동안 언론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언론인 출신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뻔뻔한 사람이지요. 처음에 들켰을 때에 절대 그러지 않았다. 들키고 나니까 이제는 편법이지. 편법에서 조사가 나와서 불법이라고, 사기라고. 그러니 이제는 자기의 허물을 잠시 덮어주면은 좋은 정치를 하겠다. 근본이 사람의 인성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맹자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좋은 정치를 하겠다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실성한 사람의 헛소리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봤으면은, 만만하게 봤으면은 이런 망발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국회에 들어가는 순간 이재명은 저리 가라지요. 이재명도 아마 양문석에게 토사구팽을, 본인은 호위무사로서 정봉주와 그리고 양문석이가 꼭 필요하다 생각했었는데, 잘못하면은 이현주가 토사구팽하듯이 양문석에게 이재명이 당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악의 삼축을 얘기하고 있는 양문석의 그 입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악마의 저주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일각에서는 양문석이가 보여준 이번 사기 행각 의혹 행각에 대해서는 전문 브로커를 이용한 작업 대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심의 눈으로 수사를,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도 민주당과 이재명은 닷새만 버텨보자, 당내에서도 판세는 지장이 없는 것 같으니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 자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처벌을 받더라도 나중에 처벌을 받고 우선 방탄의 옷 배지를 달아야 재판을 피해가든 아니면은 미루든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뻔뻔함을 이재명으로부터 배워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김경진 서울 동대문 을 후보지요. 김경진은 한마디로 민주당 전체가 오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혁 후보는 성과 관련해서 아주 독특하고 기이한 발언들을 해대고 있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후보가 김준혁 후보를 제대로 본 것이죠. 그리고 양문석에 대해서는 민주당에는 많은 검사 출신의 후보들이 있는데 법조인 출신의 후보들, 국회의원들도 있지 않겠는가. 그분들이 판단을 해본다라면 누가 보더라도 양문석이 한 그 행동, 대출은 불법 대출인데 그 얘기를 왜 그들 입에서 나오질 않고 있는가. 이것은 마찬가지죠. 지금 성상납에 대해서 이대생들을 비하하고 동물을 비하했던 김준혁에 대해서도 당사자에 해당되는 민주당의 의원들, 여성 의원들 또 그리고 후보들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식구기 때문에 못나도 잘못돼도 감싸 안자. 이것이 정치입니까? 그러면서 김경진 후보는 이 자체만을 보더라도 민주당 전체의 오만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본인이 워낙 많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보니 이 정도의 불법은 별로 불법이라고 인식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뼈아픈 지적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의 불법은 별로 불법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아주 매서운 그런 지적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제 오늘 사전 투표는 끝났습니다. 매우 투표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제는 선거는 딱 하루 4월 10일 본선거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선거일까지 오늘 지나면은 나흘째가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정치인들을 정치인이라고 믿으면서 투표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투표를 통해서 바른 정치인을 선택하는 우리 국민들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